하겠습니다. 세월이 무심하다더니만 벌써 1년이 다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나름대로 오늘 성과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그러면 준비한 자료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주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시대의 부름과 시민의 엄중한 선택을 받고 광주광역시장에 취임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1년은 정의롭고 풍요로운 강주시대를 열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가슴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휴일 없는 강행군의 날들이었지만 고향 강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기쁨이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광주는 정의로운 역사를 가졌지만 오랜 시간 정치적 차별과 소외로 인해 경제적으로는 크게 낙후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방의 강주를 대한민국의 미래로 우뚝 세우기 위해서는 독립, 도생, 혁신을 통해 기본을 바로 세워 새로운 길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년 일자리 중심으로 시정을 전면 개편하였고 행정 시스템과 조직 문화 그리고 일하는 방식을 대대적으로 혁신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시민들과 삶의 현장에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시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짧은 기간 동안에 궤도를 이탈한 강주시정을 정상 궤도로 안착시켰고 길게는 수십 년, 짧게는 수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해묵은 과제들을 속속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산업불모지 강주를 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로 탈바꿈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우리가 거둔 성과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만 사회 대타협과 노사 상생의 강규형 일자리 사업인 자동차 공장 투자협약 체결, 협치행정의 성공 모델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강주 미래 일거리, 먹거리를 창출할 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 기반 조성을 3대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아 강주의 주인인 시민 여러분께 강주시정 6대 분야 100대 성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고 앞으로 3년 동안 추진할 10대 핵심 정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혁신으로 다진 취임 1년의 주요 성과를 10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유례 없는 지자체 주도의 사회 대통합형 노사 상생의 일자리 모델인 강규형 일자리 사업을 성사시켰고 그 첫 사례로 우리나라에서 23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자본으로 자동차 공장이 건립되는 역사적인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강규형 자동차 공장 건설을 위한 모든 행정 절차와 법령 근거 마련을 끝마쳤고 7월 중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올해 하반기에 강주 빅그린 산단에 자동차 공장을 찾고 2021년에는 자동차 양산 체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입니다. 둘째,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시민참여 공론화를 통해 16년간 찬반 논쟁을 해온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확정해서 협치행정의 성공 모델을 창출했습니다. 지역의 해묵은 논쟁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냄으로써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생활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반대와 소수 의견까지도 충분히 수렴해서 합의점을 도출함으로써 공론화의 모범 사례를 만들었으며 학술적 가치까지 인정받아 한국 정책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공론화 이후 우리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중앙부처의 협치로 7개월 만에 각종 영향평가, 총사업비 확정, 국토부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강주 세계 수영대회
개최 후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서 당초 계획대로 2023년 1단계 구간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셋째는 경제적으로 낙후되었던 산업불모지 강주가 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미래 혁신 성장 3대 전략 투자 분야인 인공지능, 수소경제, 빅데이터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광주는 지난 1월 인공지능 중심 R&D 사업이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를 유치했고 에너지밸리의 전기연구원 분홍 건립, 국내 1호 수소융합 에너지 실증센터 개원, 국내 최대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 건립, LG전자와 친환경 공기산업 추진 등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산업이 광주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넷째는 친인과 함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시정 전반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광주 상생카드를 출시해서 지역자금의 역의 유출을 막고 자영업자들의 판매 확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 광주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광주다움을 발굴하고 문화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서 예양 광주의 문화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광주만의 특색 있는 볼거리로 국악 상설 공연을 실시하고 있고 미안 광주의 대표 음식과 광주 음식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의 역사와 매력을 이야기와 공연으로 엮어낸 광주 시티투어는 광주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 일원을 국제의 복합지구로 지정받아 마이스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고 호남권 유일의 시내면세점 특허권 확보, 광주 문학관 건립, e스포츠 상설 경기장 유치, 1자치구 1도서관 시대 개막 등 광주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했습니다. 여섯째, 아파트 중심의 회색도시 광주를 도시공간의 품격을 높이고 우수 공공건축물을 문화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총괄 건축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아트도시 광주, 디자인도시 광주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11곳이 선정돼 1조 2,36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광주역 일대는 1조 원 이상을 투입해서 철도 차량기지 재배치를 통한 복합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광주 송정역은 지역 경제 거점형 KTX 투자 선도지구 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광주다운 단문 역사로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백운광장 일대는 879억 원을 투입해서 청년거리를 조성하고 상권을 활성화시켜 침체된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광주천 아리랑 물길 조성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곱째, 대통령도 인정한 안전모범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은 우리 시는 전국 최초 5G 기반 스마트 재난관리 플랫폼 구축부터 범시민 안전문화 333 운동에 이르기까지 민선 7기 재난안전 혁신행정이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달성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덟째, 맞춤형 복지한 나눔과 연대 공동체를 통해 소외와 차별이 없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활 대상을 확대하고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전년 대비 4,000명 이상 확대, 발달 장애인의 자립생활 임대주택 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고 지역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단 1,798명을 운영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다졌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를 자치구별로 설치해서 통합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한국내연구원 협력연구단을 개소해서 치매 안심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장치 설치, 미세먼지 저감, 공기청정기 지원 등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온라인 자원봉사 플랫폼 구축으로 나눔과 연대의 강주 정신을 계승하는 자원봉사 선도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홉째, 민선 7기 강주시 행정을 관통하는 두 수레바퀴 혁신과 소통을 통해 시정 전반을 재설계하고 현장 행정을 강화했습니다. 시민권익위원회와 강주혁신추진위원회를 신설해서 양날개로 시민과 소통하고 강주다움의 회복과 일자리 중심으로 시정 전반을 혁신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바로소통 강주 온라인 플랫폼을 개통해서 시민 제안 등을 시정에 직접 반영하고 백문이 불여일견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정책 투어 11차례와 시민들의 불편 해소 및 권익보호를 위한 현장 경청 투어 7회를 펼쳤으며 이는 임기 내내 계속될 것입니다. 온라인 희망인사 시스템 구축, 시청 전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성과 창출 평가제 전면 도입, 이달의 공무원 선정 등을 통해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열째, 7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쉼없이 노력한 결과 역대 대회 중 최대 규모의 국가와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강주의 세계화, 대한민국의 이상 강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10대 성과로 요약해서 말씀드렸고 대한민국의 미래로 도약할 향후 3년 정책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과 소통으로 인한 지난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3년은 정의롭고 풍요로운 강주 시대를 여는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펼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강주의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결집시켜 강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를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하고 대회가 끝난 후 다양한 레거시 사업을 통해 수영도시 강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켜 광주를 명실상부한 미래자동차 메카도시로 조성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청년이 돌아오고 기업이 찾아오는 노사 상생의 산업평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빅그린 산단, 남구 도시첨단 산단, 첨단 3지구를 4차 산업혁명의 3대 혁신 거점으로 삼아 11대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경제 자유구역과 규제자유 특구 지정에도 총력을 기울여서 기업의 투자 유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지역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 혁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서 창업도시 강주의 토대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다섯째,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이나 어르신에게는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드리고 일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맞춤형 복지 혜택을 드려서 소외와 차별이 없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적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안심 출산 및 보유 환경을 조성해서 아이나 키우기 좋은 강주도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첨단 기술을 활용한 완벽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각종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일곱째, 예양, 의양, 미양, 삼양의 강주다움을 상품화, 브랜드와 산업화해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표 공연, 대표 음식, 대표 문화마을 육성,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유치, 전일빌딩, 역사 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강주 문화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시내 면세점, 제2컨벤션센터 등 마이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오등산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국제 문화 관광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40주기를 맞이하는 내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기간에 세계 인권도시 포럼을 유엔과 공동 개최하는 등 5.18의 세계화를 도모하고 2022년까지 옛 전남도청을 원형 복원해서 민주, 인권, 평화도시의 위상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아홉 번째, 광주의 젖줄 강주천의 수량 확보, 수질 개선, 생태보건 및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해서 2021년까지 총 370억 원을 투입해서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문화 하천으로 탈바꿈하고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와 폭염으로부터 걱정 없이 숨 쉴 수 있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광주 전남 상생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서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 광주 대구 간 내륙철도와 경전선 전철화 사업 조기 착공에 힘을 모아서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하고 동서하와과 번영의 길을 여는 상생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강주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강주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번영, 함께 나누는 풍요를 통해 변방의 강주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고 일자리가 부족하고 살기가 팍팍해서 떠나는 강주에서 청년이 돌아오고 기업이 찾아오는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1년 전 취임사에서 약속드렸던 대로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일자리 경제시장이 되겠습니다. 쉼없이 달려온 지난 1년처럼 앞으로 3년도 정의롭고 풍요로운 강주시대를 열기 위해 중석 몰척의 절실함과 집중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은 만나고 모아져야 강이 되고 멀리 갑니다. 시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님 브리핑을 마치고 궁금한 사항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드렸는데 하루나 일주일은 참 길게 느껴졌을 때가 많았는데 1년은 금방 갔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이제 강주가 보겠습니다. 한국타임즈 김호승 기자입니다. 취임 1주 전 축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광주형 일자리 사업 중에서 7월 중에 이제 합작법인이 설립될 예정인데요. 잘 알고 있다시피 소형 SUV 차량으로 생산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차량이 석유 이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다시 말하자면 전기 배터리 차량이라든가 이런 제품으로 앞으로 미래형으로 간다면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10만 대 생산을 해가지고 그것이 잘 팔리면 성공할 수 있겠으나 친환경 차량으로 가는 게 앞으로 추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광주시에서 어떻게 보관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전기차나 수소차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내연차로 출발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산업의 미래 환경 변화를 보아가면서 적정한 시점에 전기차나 수소차, 자율주행차, 친환경 미래 자동차로 바꿔갈 것입니다. 이제 그 시점은 주변 환경의 변화를 봐가면서 적응할 것이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자동차 공장의 3대 그 컨셉도 친환경, 그리고 유연화, 디지털화 이 세 가지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시점에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할 것이고요. 지금 1차적으로는 10만 대 생산 규모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 자동차 공장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 그 규모도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봉 기자님. 원결정시 박봉길 기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1년 동안의 시정을 행정을 이끄는 과정에서 물론 많은 업적을 남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어떤 점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수영대회가 앞으로 15일 정도 남았는데 어제는 수영대 경기장을 수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 되어 있는가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시장님께서는 핵심을 강조하시면서 공무원들에게 핵심 교육을 많이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1년 동안의 핵심 교육이 시장님 생각하기에는 몇 프로 정도 핵심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선 강주 시정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시민들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을 다 함께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일의 경중, 일의 선후를 따져서 완급을 해서 추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 그 해묵은 과제들이나 강주에 앞으로 일자리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이쪽에 저희가 이제 중점을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도 혁신과 소통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과 소통의 양날개를 통해서 가장 강주의 분열과 갈등을 많이 가져왔던 도시적도 2호선 건설을 공론화를 통해서 끝을 냈고, 그리고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 대통합형 노사 상생의 강주형 일자리를 성공을 시켰고, 그리고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중요한 일부터 경중을 따져서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길게는 수십 년, 짧게는 수년 된 해묵은 과제들은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 안 된 게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인데, 이것도 이제 두 번째 공모를 끝내고 한 개 업체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업체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서 같은 금년 중에는 착공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영대 준비 상황은 일부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얘기하는 분들에 따라서 좀 다소 엇갈린 견해들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우리 남부대 수영장 그리고 조선대 그리고 하이 다이빙 경기장 그리고 아티스틱 경기가 열리는 체육관 이 세 군데를 다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부 이제 환경 장식이나 마무리가 안 끝난 부분이 일부 있기는 했지만 준비가 잘 되고 있다.
제가 듣기로는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가 성공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원래 이제 멕시코에서 개최하려고 했던 것을 멕시코가 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하기 어렵다 해서 반납한 걸 헝가리에서 치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끝날 때까지 공사가 계속 되고 있었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물론 여러분께서 잘 도와주시면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혁신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 4년 내내 지속적으로 해갈 것이고, 왜 더 강하게 하지 않느냐, 더 강한 조치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도 하신 분이 계신데,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혁신관리 수석도 해보고 나름대로 혁신을 오랫동안 추진한 경험에 의하면 혁신은 너무 강하면 부러집니다. 혁신 그 자체가 강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기득권층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수단까지 강하게 되면 저항과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은 부드러울수록 강하다.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혁신에 있어서 저항 관리와 갈등 관리가 반드시 병행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인들께서 그 속도나 강도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고요. 아니면 보관이라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안 대응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현명한 지혜를 내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가 전남과의 상생 문제입니다. 나주 열병합 발전소도 그렇고 이제 공공화 이전 문제도 그렇고 이제 많은 현안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 상생 문제 관련해서는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은 이 광주 수영대회는 31일 동안 경기를 마치고 끝나버리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영계의 레거시 사업으로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우리 강주가 수영도시 강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일단 수영진흥센터를 강주에 유치하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산면이 바다기 때문에 생존 수영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수영을 이렇게 교육도 받고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수영은 어른이나 성인들에게 건강에도 매우 좋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풍족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수영진흥센터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름은 더 언론의 의견도 청취하고 공모도 필요하면 하겠습니다만, 내년부터 강주 수영 선수권대회, 강주 수영 마스터스 대회, 이것도 추진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에 이제 반려견 수영대회를 했습니다만 그게 반응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속화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소망컨대 이번 수영대회를 통해서 우리 강주 시민의식이 한 단계 향상돼서 성숙되면 그보다 더 큰 성과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3,000명의 자원봉사자, 12,000명의 시민 서포터즈가 형성되어 있고, 시민들이 모두 10대 실천운동에 지금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을 전개해서 이 수영대회를 계기로 해서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친절하고 질서 지키는 그런 강주로 발돋움시키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 상생 문제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강주와 전남이 매 사안마다 각자 고생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면 그건 발전이 없다, 공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주와 전남은 경제 공동체가 돼야 거기서 경쟁력이 생기고 어떤 의미에서 완전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해서는 약간 뭔가 2%가 부족하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는 완전히 백지장도 맞들어야 되고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제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를 서로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강주시장으로서 강주 시민들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강주만의 이익보다는 강주 전남 공동의 발전에 중점을 두어서 협의를 해갈 것이고요. 과거 역대 시장님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박강태 시장께서는 강주의 혁신도시 보면 강주의 기업들이 내려오고 강주가 더 발전하리라고 왜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강주 전남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는 강주 전남 한 곳에 공동 혁신도시를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신 것이죠. 저 역시 민간공항을 강주에 두면 우리 시민들께서 제주도 가시고 다른 국내에 가는데 보다 빨리 가실 수 있고 편리하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번 우리가 수영대회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 무안공항이 개항해서 그때 통합을 했더라면 이건 국제 공항으로 이미 발돋움했을 것이고 유럽에서 미주에서 무안공항을 통해서 오시면 지금보다 덜 힘들이면서 마스터스 대회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강주만의 이익을 벗어나서 저희가 조건 없이 2021년까지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 협조해 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관련해서 좀 짚드리겠는데요. 시간이 없다니까 평창 올림픽을 보았다시피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철거 논란 등 많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수영이라는 종목은 국민 누구나 좀 쉽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종목인데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네거시 사업,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어떤 명성을 유지하는 사업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수영장 유지 등 이런 많은 예산들이 필요할 걸 보입니다. 그런데 150억 원을 이상을 추가 확보했다고 포함이 후원된 임금을 지난 10일날 말씀하셨는데요. 한전 대구간에 이어서 한국전력이 동계올림픽에는 800억을 지원했는데 그에 따른 10분의 1도 아니고 한 40분의 1, 20억을 지원한다고 지금 예산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장님 의견하고요. 여기는 강주시나 어떤 조직위원회를 갖다 무시하는 천사가 아니냐. 또한 간편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만은 세계 이번 수영 선수권에 대한 후원이나 혹은 전체 공개는 불가피한 것이나 시장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이번 우리 수영대회와 같은 큰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나면 개최한 도시들이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하나는 많은 빚을 얻어서 많은 시설을 해가지고 대회가 끝났을 때 이러한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많은 고민을 하고 이제 많은 부채로 인해서 원리금 상환 때문에 재정이 많은 타격을 입는 도시가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이런 경기 개최하고 나서 오히려 도시가 많이 어려워진 그런 도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경기를 치러서 그리고 또 잘 활용해서 국제대회 개최 자체가 도시 발전에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강주는 두 번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번에 새롭게 짓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남부대 수영장이 3,300석인데 관람석이 이걸 11,000석으로 늘렸고 나머지는 다 임시 시설 수조를 파서 경기를 하고 이제 경기가 끝나면 복원하기 때문에 과다한 시설의 활용 문제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레거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수영대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고 지속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은 이번 우리 수영대 예산은 참 적습니다. 국비 예산도 다른 국제대회에 비하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많이 아끼고 이렇게 하면서 대회를 치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부나 후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부나 후원은 그야말로 수영대회를 잘 치르기를 바라고 또 강주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이렇게 기부하고 후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강요할 일도 아니고 또 그런다고 된 일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로 그래서 그 기부하고 후원하는 분들은 제가 그 바쁜 일정에도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받으면서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 차도 하고 우리가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전이 평창대회 때 800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대회 때는 제가 알기로는 3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전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여러 얘기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시장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한전은 또 우리 혁신도시로 옴으로 인해서 많은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강주 전남으로 오고 있고 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라디오 혁신도시에 가서 에너지 관련 기업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그건 한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언론인들께서 강주시와 전환항도 한전이 똘똘 뭉쳐서 강주 전남 발전을 견인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